안녕하십니까. 봉구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여러분,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상속 재산은 얼마였을까요? 아마 이 천문학적 숫자였을 것 같은데요. 마이클 잭슨의 사후에 상속 분쟁이 있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이클 잭슨의 사후에 상속 분쟁이 없었던 결정적 이유는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평소에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을 했습니다. 자신의 사후를 대비해서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을 했는데요. 유언 대용 신탁이란 유언과 신탁을 동시에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신탁사와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에 가입하면서 사망 전까지는 수익금을 내가 활용을 하고, 마이클 잭슨이 활용을 하고, 자신의 사망 후에는 상속 재산의 20%는 재단에 기부하고, 장학재단이라든가 이런 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 재산은 자식들이 성인이 되면, 일정 나이가 되면 상속을 받도록 설계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신탁사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면 신탁의사가 위탁자의 그 유언대로 관리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외국에서는 유언 신탁 제도가 이미 많이 대중에게 알려지고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하죠.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아직 일반 국민들이 잘 활용하지 않는 제도인데요. 이 유언 대용 신탁이 고 구하라 사망 이후에 아주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구하라 사망 당시에 자식을 버린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부모랍시고 갑자기 나타나서 고인의 재산을 받아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 유언 대용 신탁이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하면 이 고 구하라 사건처럼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는, 상속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세법은 어떻게 이 유언 대용 신탁을 취급하고 있을까요? 종전세법에 따르면 위탁자가 사망하면 수탁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0년에 세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유증 사인 증여와 유사한 성격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지금은 상속세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에 가입한 위탁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가 20억 상당의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매월 500만 원의 임대료 수입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신탁의사와 신탁계약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살아생전에는 임대 수익을 내가 받고 내가 사망한 후에는 차남에게만 상가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큰아들은 가만히 있나요? 예,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은 위탁자 의사대로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법에서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 종전세법에서는 이 K씨가 사망하면 증여세를 부과했는데 현행세법에서는 이번에 세법 개정이 되면서 상속세를 부과하게 됐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유언 대용 신탁이 이렇게 위탁자의 마음대로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뜻하지 않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Y씨가 지금 깊은 고민에 잠겨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을까요? 자, Y씨는 아빠가 엄마와 이혼을 하고 새엄마를 만나서 재혼을 했습니다. 이 Y씨는 친엄마와 그 두 딸, 친엄마가 낳은 두 딸 자매에 해당이 되는데, 아버지가 새엄마를 만나서 재혼을 하면서 또 아들이 하나 생긴 거죠. 이 후처소생 아들만 아버지가 예뻐하고 급기야 아들에게만 유언대용 신탁을 해서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버지한테서. 그래서 이 Y씨는 내가 아버지 재산을 한 푼도 못 받게 생겼다, 이 유언대용 신탁 제도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가 새엄마가 낳은 아들한테만 이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고 하니까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요? 법으로? 민법상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최근 이 유언 대용 신탁과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자, 이 아버지가 특정한 아들에게만, 다른 가족에게만 상속을 했을 때 다른 이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하는 다른 상속인들은 이 유류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기 지분의 50%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류분인데요. 유류분 청구 소송의 대상이냐 아니냐, 유언 대용 신탁이 이 소송이 제기됐죠, 최근에. 그런데 1심은 유언 대용 신탁 재산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대상 재산이 아니다. 자, 신탁회사에서 난리가 났죠. 야, 우리 신탁사와 신탁 계약을 하면 유류분 청구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유언이 되도록 이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을 하겠죠. 그런데 최근 2심에서 유언 대용 신탁 재산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대상 재산이다. 다른 상속인들도 최소한 50%는 유류분 청구 소송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2심에서는 엇갈린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나 최종적으로 또 헌법소원까지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고아라 사건 이후에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유언 대용 신탁 시장이 연간 2배 이상씩 급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 잘 숙지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봉구봉구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